안녕하세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은 뼈 이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발치와 보존술이라는 술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치아를 둘러싸는 잇몸뼈는 다른 이런 팔과 다리에 있는 골 조직과는 조금 기원이 다른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치아를 잡아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잡아주는 역할이죠. 치아가 발치되고 나면 이 뼈들은 본인의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조금씩 흡수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른분들을 자세히 관찰하신 분들은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가 다 없으셔서 틀니를 하고 나면 뼈가 그대로 있어서 틀니가 평생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뼈가 흡수되고, 왜냐면 치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흡수돼서 결국은 틀니가 헐거워지는, 그래서 다시 하셔야 되는, 그리고 뼈가 너무 많이 흡수된 경우에는 나중에 틀니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까지 흡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천천히 흡수되는 뼈 때문에 가능한 한 치아를 발치하신 후에 임플란트는 빨리 하셔서 원래의 크라운, 그 치열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추가적인 흡수된 그 부분을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치열 중에서 특히나 더 빨리 잇몸이 흡수되는 부분은 어금니 쪽보다는 앞니 쪽 뼈들이 더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앞니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 하는 경우에도 그런 흡수를 막고자 입술 쪽에 있는 공간에 뼈를 추가적으로 이식하는 그런 술식을 많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다 썩었지만 뿌리는 온전한, 뼈가 둘러싼, 치조골이 둘러싼 뼈는 온전한 그런 것과 뿌리 주위에 오랜 기간 치석이 뿌리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뼈를 다 녹인 그런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온전한 뿌리보다는 감염된 뿌리, 감염된 뿌리라 하면 잇몸 질환, 치주염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의해서 뼈가 녹은 경우에 훨씬 더 많은 흡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뼈의 또 성상과 뼈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선천적인 뼈의 양과 골 질과 다 모든 사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흡수를 막고자 미리 발치를 하고 나서 감염된 그러한 조직들을 다 긁어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든 후에 그 뿌리가 있던 부위에 뼈를 이식함으로써, 뼈를 이식하면 뼈는 본인의 뼈가 아니라 보통은 이제 이종골이라고 부르는 소뼈를 많이 쓰는데, 그 뼈는 스캐폴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흡수를 조금 더 막아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스캐폴드가 볼륨을 유지하고 우리 몸에 있는 파골세포, 조골세포 등의 여러 가지 세포들에 의해서 이종골이 자기 뼈로 천천히 대체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할 경우에 잇몸 질환이 광범하게 진행된 그런 분들을 발치를 바로 하고 뼈 이식을 안 하는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건전한 뿌리를 발치하는 경우와 치좀에 감염된 뿌리를 발치하는 경우에 일반 건강한 뿌리라면 발치한 후에 다시 그 발치된 빈 공간을 피가 나면서 피가 채워지고 혈병, 피떡이라고 하는 단단한 피딱지, 우리 상처 나면 겉에 피딱지 생기듯이 입안에 피딱지가 생기면서 단단하게 견고하게 막아주고 배리어 역할을 해주면서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세포의 도움으로 자기 뼈로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 다시 부드러운 곡선의 치조골을 형성하지만, 광범위하게 뼈가 녹은 발치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위치대로 주변 치아의 치조골의 높이대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움푹 들어간 형태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이미 뼈가 많이 녹아 있고 어느 정도 옆에 있는 벽들의 뼈는 유지가 어느 정도 되어야 높이와 볼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무너지거나 광범위하게 뼈가 소실된 경우에는 원래의 본인의 높이대로 채워지지 못하고 아래로 함몰되는 형태로 치유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뼈 이식 없이 그냥 그대로 자연 치유로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면 함몰된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 주기 위해서 환자분은 나름대로
더 많은 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잇몸도 조작도 더 많아지고 시간도 더 길어지고 뼈도 이식해야 되고 뭔가 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염증과 붓기와 통증을 동반하는 수술이 되고, 또한 수술의 예후 또한 이식된 뼈가 본인의 뼈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런 그 회복률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여튼 단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발치를 하고 나서 특히나 치주염에 광범위하게 파괴된 본인의 뼈 공간을 인공뼈를 이용해서 이식을 해서 그 뼈에 의해서 볼륨을 유지하고 높이를 유지하는 수식을 발치와 함께 하게 되면 추후에 임플란트를 할 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좋은 환경 하에서 좀 더 편하게 수술을 하고 좀 더 예후도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그런 환자의 케이스들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뿌리가 반으로 쪼개진 치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뿌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광범위하게 뼈가 다 녹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뿌리가 이렇게 있었겠지만 두 개가 분리되면서 이렇게까지 됐는지는 중간 과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가 다 녹아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흡수가 일어나고, 작은 사진으로 보시면 더 명확하게 뼈가 많이 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발치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부분들, 여기가 다 한쪽은 높이가 여기고 한쪽은 낮아져 있는 그렇게 흡수된 상황인데, 그대로 놔둔다면 치유가 되더라도 여기 선까지 이렇게 치유가 되지 못하고 굉장히 움푹 들어간 형태로 치유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 공간에 뼈를 이식하는 발치와 이식술을 시행한 거고요. 발치 당일날은 오염도 심하고 아마 여러가지 사정상 뼈 이식을 바로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 파노라마 상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뼈가 거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고, CT상으로 보시면 이 사진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다 녹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차원 사진에서도 보면 아까 발치를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뼈에 밀도가 거의 없고, 사진을 요렇게 자른 사진이 지금 이쪽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입술 쪽 협측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은 거의 베리어가 무너지고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사진을 이렇게 노란선 상으로 이렇게 자른 사진이 위쪽에 있는 사진인데, 여기서도 봐도 뼈가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녹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놔둔다면 여기에 있는 3차원 사진과 같이 움푹 들어가게 치유가 될 것이 거의 100% 확실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보시면 검했던 부분이 뭔가 조금은 회색빛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회색빛으로 바뀐 이것이 뼈 이식한 이식제입니다. 여기 하얗게 들어간 것들이 뼈 이식제고요. 뼈가 녹은 부분 선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이 보이죠. 이만큼 광범위하게 지금 뼈 이식을 한 게 되겠습니다. 뼈 이식을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시고, 보통 뼈 이식하고 기다리는 시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여기 검했던 부분이 회색 뭔가로 채워져 있고, 여기도 보시면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임플란트까지 결국은 수술을 하셨고요. 임플란트 2개를 심으셨고, 보시면 뼈가 이식된 게 보이시고, 뼈가 애초에 이 정도 이제 뼈 이식하기 전에 이렇게 있었다면 임플란트 위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심겨져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임플란트가 심겨지게 되면 이렇게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고, 임플란트는 이 아래가 공기방인데 공중에 띄어서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뼈 이식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또 뼈 이식이 추후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잇몸도 많이 열으셔야 되고, 또 많이 붓고 통증이 더 심해지시고 치유 기간도 길어지시고 그러한 기간이 있지만, 그거에 더해서 잇몸은 이렇게 움푹 꺼져서 치유가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다시 뼈 이식을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급격히 내려가는 잇몸 선상에서 나중에 보철물도
이렇게 더 길어지고 보철물이 굉장히 길어지는 약간 비심미적인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뼈 위치가 여기인데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비슷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비슷한 모양으로 보철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되고 임플란트에 대한 추후 결과물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분을 보면 발치와 보존술만 하신 분인데 처음 사진이 여기 요 사진이시고 지금 여기 뼈를 보면 뼈가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뼈가 모아져 있는 요 사이로 뼈가 다 뿌리 끝까지 녹아 있으시고 결국은 뿌리 끝까지 미생물이 잇몸균이 다 침투해서 뼈를 녹인 상태라 실질적으로 뭐 쓰신 데까지 쓰신다면 일정 기간 쓰실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셔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계획하셨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치료를 한다면 나중에 뼈가 여기까지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고 요 중간 정도나 아니면 다행이라면 중간 정도까지 어느 정도 치유되고 그렇겠지만 이게 요 상태에서 만약에 임플란트를 심으시려면 추후에 지금 4mm 정도의 뼈 두께를 치후에 가지시게 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으시게 된다면 이쪽 위로 또한 뼈 이식을 좀 광범위하게 하시고 이 내려간 위치를 기반으로 크라운이 뿌리 있는 부분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지고 이쪽 부분에 심미적으로 안 좋고 또 청결도나 여러 면에서 조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뼈를 이렇게 이식한 경우에는 이 치아 자체가 이렇게 좀 낮게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뼈 이식량도 적고 하더라도 뼈를 굳이 이식 안 하고 이 아래 바닥뼈를 통통 쳐서 올리는 간단한 술식에 의해서 뼈를 살짝 올리면서 임플란트를 심으실 수 있는 여기는 이제 뿌리 상태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CT를 촬영했던 거고요. 보면은 뿌리 끝까지 아무튼 다 지금 잇몸 질환이 진행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뼈 이식 후의 사진인데 이대로 뼈 이식해서 치유된다면 요거보다 뭐 조금 더 흡수되겠지만 또 어느 정도 원래의 뼈 라인 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흡수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뼈 이식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가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위쪽에 있는 공기방 바닥과 그만큼 더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추후에 임플란트 할 때 조금 더 불리한 상황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롱 브릿지 이렇게 긴 하여튼 브릿지는 언젠가는 뒤에 치아든 앞에 치아든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다리가 길고 기둥은 그만큼 버틸 만큼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치아에서는 지금 앞에 치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뼈가 녹아서 실제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면 여기 이쪽에는 붕 뜨게 되고 여기보다 아래쪽으로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깊게 심을 수도 없는 것이 여기에는 이렇게 빨간색의 신경관이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칫 드릴링을 잘못하거나 하면 이 신경을 손상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감각 이상이나 합병증이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치유를 하면 이쪽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뺨 쪽이 특히나 흡수가 많이 되면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이 위쪽으로 뼈 이식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지연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분도 이 아래에 있는 신경이랑 조금 멀어지고 이쪽 흡수될 부분을 보호하고자 뼈이식 발치와 보존술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흡수가 된 부분이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으로 뼈가 다 들어갔던 거고요. 여기 안에 있는 이렇게 까만 구멍이 신경관이 되겠습니다. 4개월을 기다린 후에 보고 괜찮아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셨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완성시켰던 분입니다. 네, 오늘 발치와 보존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발치와 보존술이라 함은 뼈가 흡수되는 것을 조금 막고 보존하여서 볼륨 자체를 보존해서 나중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좀 더 심미적으로 좀 더 편하시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든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위한 전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이었습니다.